일단 자기 기기를 쓴다는 거는 교사하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더 진작시키는 거예요. 물론 휴대폰도 있지만, 그러니까 휴대폰을 쓰든 기기를 쓰든 아까처럼 의견을 수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선생님들 그 온라인 수업하면서 혹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 교실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던 아이들이 소리를 낸다는 걸 느꼈거든요. 개별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는 목소리 큰 애들이 주로 대답하고 제가 교실을 전체를 대상으로 늘 질문하죠.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대답은 몇 명이 하냐? 4명. 선생님한테 레이저 쏘는 애 4명. 이 대답하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No Hands Up Rule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손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손을 들게 하니까 늘 적극적인 애들만 수업에서 드러나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수업에서 자꾸 소외가 되고 또 손을 드는 애들 때문에 모르고 있는 애가 뭔가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손을 들지 말게 하자. 그리고 교사가 질문을 하면 일단 각자가 생각한 뒤에 짝이랑 답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골고루 지목하자. 손 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수업의 운동을 바꾸자는 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격 수업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쵸? 교실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거, 그 데이터가 누적되는 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면 원격 수업이 아니라 이게 대면 수업이 됐어도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베네핏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다 대면 수업 하니까 이제 여기는 아마 좀 학교 규모가 작으면 원래 원격 안 했던 데도 많겠지만 서울은 되게 규모가 크고 확진자가 나와도 그냥 이제 대면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LMS 필요 없다, 플랫폼 필요 없다, 이런 거 에듀테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대면 수업에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학생하고 학생 간의 협업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애들, 선생님들 혹시 파워포인트로 수업하세요? 애들한테 보여주실 때. 파워포인트 이제 그만두시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이 강의 자료 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께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다면 공유에다 선생님들의 이메일만 입력하면 그냥 자기 드라이브로 다 가잖아요. 공유가 쉽고 협업이 쉬워요. 이거를 모든 분이 즉석에서 같이 이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얼만큼 어떤 슬라이드를 완성했는지 기여도가 버전 기록에 다 남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팀별로 너네 파워포인트 뭐로 제출해 발표 자료 이런 거를 하면 누가 하나가 독박수고 하거나 누구는 얹혀가거나 하는데 구글 문서로 쓰면 동시간에 애들이 다 자기 기준 접속해서 같이 협업이 굉장히 쉬워지고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다 마찬가지죠.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제가 이걸 공부를 한 다음에 저를 통해서 이 컨텐츠가 학생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근데 기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학생이 그 컨텐츠랑 바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은 채 컨텐츠와 학생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리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수업 디자인이에요. 이게 학습 경험 디자인이에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부분이 있어요. 형성평가는 우리가 그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OMR 카드를 쫙 채점을 해주는 총괄평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과정중심평가는 그런 거보다는 중간중간 계속 잦은 평가를 해야 되고 형성평가를 확인해서 애가 뭘 모르면 이런 걸 보강해주고 이렇게 처치를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형성평가 자주 봐야 돼. 근데 형성평가 자주 보려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다 손으로 채점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채점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자꾸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제가 어떤 학교를 컨설팅을 갔더니 이제 중학교였는데 서울에서 저는 이제 수행평가 100%로 과정심평가라고 해서 지필평가 안 본 학교들이 많은데 그럼 너무 걱정되는 게 이 암기해야 되는 거 기본 문장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배웠을까?
그러니까 수행평가 한답시고 막 겉으로 화려하게 막 롤플레이 이런 것만 하지 이런 거 단어 시험이며 문장 시험이 이런 거 제대로 했을까 이런 게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지식과 이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장문을 확 여시면서 애들 시험지가 쫙 단어만 저 그거 보고 저거를 다 손으로 채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러다가 아무리 바람직한 교육이라 하지만 이런 거 하다 우리 다 순직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 기반으로 하면 훨씬 용이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막 다 종이 출력해가지고 출력해서 나눠주고 걷어서 보관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 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수업을 이제 했는데 이 실제 기사를 학생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요 텍스트를 학습지로 나눠줬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구글 문서에다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링크만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별로 사본 저장할 수 있게 사본을 다 제공을 했고 공유한 문서를 이제 둘이서 같이 상의해가면서 해라고 하고 문장을 한 문장씩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들이 채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크롬북을 놓고 노트북 같이 생긴 크롬북을 놓고 둘이 같이 상의해가면서 스텝 1은 직독직해 해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서 아는 한도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 찾아봐. 번역기는 쓰지 말고 일단 그래서 직독직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번역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있죠. 관계대명사나 뭐 take up arms나 이렇게 수거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약간 체크를 해뒀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스텝 2는 여기서 직독직해를 해봤어. 그 다음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빠뜨리고 했어요. 근데 여기 문장을 읽을 때는 그렇게 빠뜨렸지만 뒤에까지 쭉 읽다 보니 맥락상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스텝 2는 한국어 독자들을 위한 한국어판 신문을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번역한 내용을 가다듬어서 옮겨주세요. 이게 스텝 2예요. 근데 둘 다 8, 9등급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 못하는데 자기네들이 막 제가 번역기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기도 돌리고 막 이래가면서 막 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게 했죠. 어설프게 했고 뭐 slip between the ropes 막 이런 거 줄 사이를 빠져나가 뭐 이렇게 막 그런데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눌하게 뭔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저는 뭐를 하고 있으면 되냐면 아이들이 각자 자기 디바이스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 앞에 교탁 앞에서 학생들 이름을 클릭하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학생의 이름을 딱 클릭하면 그 학생이 작업하고 있는 게 화면에 뜬단 말이죠. 무기 무료 나눔합니다. 선착순 18,000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이브가 있는데 거기 시장님이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형제가. 그래서 둘이 권투를 너무 잘해서 10년간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링에 올라갈 때 나를 때리기 위해서 수달간 연습했던 상대를 만나는 일은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전쟁에 비하면 그때 그건 어린애 장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